전기차를 몰면 무슨 꼼수 쓰는 것처럼 갑자기 세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여론을 막 호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세금 거둔다며 거둬 보시든가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 세금 올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TV, 뭐 방송, 신문, 뭐 정말 많은 언론들이 마치 진짜 바로 할 것처럼 정말 많은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 정말 많았고요. 테슬라는 하여간 곧 망하는 회사인 것 같아. 내용이 그런 겁니다. 벌벌 떤데 전기차 형평성 어긋나게 세금도 안 내고 타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제대로 내게 됐다.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기차 오너분들 대동단결했죠. 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차 살 때 세금도 깎아준다고 해서 차 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라고 했던 거.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야, 그럴 거면 왜 애초에 말을 왜 꺼낸 거야.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 얘기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보면요, 제목이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실현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 제목 센데요. 그러면 원래 어떤 거였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원래 뭐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배기량이 적은 차는 덜 내고 많은 차는 많이 낸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더 비싼데도 배기량이 적은 차들이 있잖아. 근데 더 저렴하고 서민들이 타는 차인데도 세금을 더 내는 거,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서민들이 저렇게 더 많이 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서민의 차를 위해서 오히려 배기량이 낮은 차는 세금을 좀 깎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저렇게 큰 차의 배기량이 저렇게 작아져? 그러면 저 차는 차값이 비싸니까 세금을 더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돼야 되나? 차값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거기다가 무게까지 더해서 무거운 차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특히 전기차는 무거우니까 전기차는 도로도 파손시켜. 근데 전기차는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괄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자동차세, 이 규정을 없앤다. 특히나 콕 짚어서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비싸고 무거우니까 세금을 무려 12배 더 내라,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납세자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한미 FTA가 걸려있는 일이에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자동차세를 콕 집어서 딱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한미 FTA 2007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세금 기준은 5단계였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구분이 800cc 이하, 1000cc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구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600cc 이상은 세금이 200원 수준인데 2000cc가 넘어가면 220원 수준으로 10%가 더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배기량 차들은 cc당 세금도 올라가면서 비율도 올라가니까 왕창 비싸지게 되는 거죠. 미국산 자동차들, 그때 당시만 해도 5.0 자동차들, V8 자동차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해서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FTA에 이 복잡한 규정을 좀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금액을 이 배기량이 높은 차들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낮춰라,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FTA는 이거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 배기량에 대해서 붙잡은 이유는 한국의 차 어차피 많이 못 팔아, 어차피 많이 못 파니까 야, 그거 좀 완화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TA 맺은 이후로는요, 1600cc 이상의 차는 모두가 똑같이 정해진 cc당 200원씩만 내면 되는 걸로 땅땅땅 이렇게 정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했을 때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를 팔더라도 훨씬 많이 파니까 이게 손해 아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한미 FTA 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이 어느 정도 늘었냐, 10년 만에 66% 올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흑자도 더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됐죠.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근데 FTA라는 것도 국가 간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딱 정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협약은 협약했으니까 그냥 뭐 잘 되든 말든 뭐 그거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양국이 만약에 협약 내용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세금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장 꽝꽝꽝 찍고 다음날 딱 돌아서서 몰랑 그냥 바꿀래 뭐 이러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안 돼야죠. 그래서 한미 FTA 2-12조 3항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기차 그리고 가격 비싼 차, 이런 차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거, 이게 차종 간 세율 차이를 확대한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건가? 너무너무 해당되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보내온 거 있어요.
있어요. 보도자료에도 보면요, 전기차는 세금 다 기존에 10만원씩 냈는데 이렇게 안대로 하면 테슬라 모델 S는 113만원 내고 아이오닉 5는 58만원 내게 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차종 간 세율 차이 두겠다는 거죠. 전기차의 세금 더 거두겠다. 특히 콕 짚어서 미국 회사 테슬라에서 나오는 차의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하필이면 왜 테슬라야? 그냥 좀 우회적으로 딴 차를 하지. 이런 식의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로가 파손되는 것에 따라서 무게가 무거우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미국 차들이 유럽 차들보다도 더 무거운데 그럼 미국 차들 세금 더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론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전기차 세금 지금 10만원밖에 안 내고 있는 거, 이거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행동해요. 전기차를 몰면 무슨 꼼수 쓰는 것처럼 갑자기 세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여론을 막 호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전기차는 애초에 그만큼 불편한 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낫지만 예전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급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세금을 덜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세금을 덜 걷고 있었네, 불공평하네, 뭐 이러면서 전기차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보조금을 대체 왜 줘요? 대한민국에 전기차 더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매년 무려 2조 3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10년이면 20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전기차를 더 보급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쓰는 돈인데 세금 덜 낸다고 해서 전기차 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니 뭐야, 전기차 세금 깎아준다더니 전기차 세금을 오히려 가솔린보다 더 내게 하네? 정부가 맘만 먹으면 전기차의 세금 더 매길 수 있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맘 먹으면 가솔린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네. 야, 전기차는 이게 정부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되고 경제적이지 않은 거네, 이런 느낌. 전기차 경제성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감 주는 게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알 수 있어야지 정책이 이렇게 흔들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조금만 20조 드리고 있는 이 전기차 보급 사업, 여기에 찬물을 끼얹습니까? 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사실 여기에 나름대로 사연이 좀 있긴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건 환경부가 주는 거예요. 자동차 세금을 걷는 건 국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는 전기차를 더 보급하려고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 난 보급이고 뭐고 모르겠고 난 세금 더 걷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무슨 정부가 이게 부처 간 협의가 이렇게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전기차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건 사실상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결론은 엉뚱하게 한미 FTA로 인해서 이게 무산될 게 분명히 보이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도 참 민망합니다. 이게 뭐 하는 해프닝인지 모르겠어요. 세금 거둔다며 걷어 보시든가요, 뭐 이런 느낌. 얼마나 민망해. 아니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야,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니 못 걷네, 뭐 한다더니 못하네, 이런 거 계속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죠. 테슬라가 갑자기 많이 파니까. 지난달에 테슬라 4,000대 팔았죠. 이번 달에도 4,000대 팔 겁니다. 다음 달에도 아마 꽤 팔긴 하겠죠. 그게 너무 눈에 가시라는 거잖아요. 알겠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편드는 거 당연하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미국 편이고 중국 정부 중국 편이고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편 해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 차 우리나라를 정말 위협하고 있나? 그 미국 중국하고 우리는 사정이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일본 자동차는 미국한테 엄청난 위협입니다. 미국 빅3가 다 망했잖아요. 미국 전기차 1위가 뭡니까? 테슬라. 2위가 뭡니까?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해야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전체 200만 대 넘는 시장인데 거기서 미국 차 1년에 5만 대 팝니다. 5만 대. 그리고 150만 대를 우린 미국에다 팔아요. 150만 대를 미국에 파는 입장에서 이 5만 대 팔리는 거 가지고서 야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돼, 이런 쪼잔한 모습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땅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땅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IRA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불이익을 줬잖아요. 사실 그건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어디 한국 차 때문이겠어요? 한국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죠. IRA에 직격탄을 맞는 건 현대기아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미국 안에서 배터리를 쓰고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다 IRA에 그 정도 타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지. 한국을 딱 지칭해서 핀포인트로 콕 꽂아서
공격한 게 IRA입니다. 이런 거 맞게 되면 그건 신호라고 봐야죠. 미국이란 나라는 특별히 철저하게 기업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꾸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뭐 정치적으로 친하다고 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굳이 외국 기업들하고 잘할 것까지는 없는데 적어도 척질 일은 만들지 않아야죠.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전기차 세금이 여전히 연간 13만원으로 된다는 거, 아반떼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막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전기차가 이제는 경제적이지 않다. 충전 요금이 계속 올랐으니까 전기차 이제 정말 저렴하게 충전해도 킬로와트당 250원이다. 가득 충전하면 17,500원이나 된다. 요즘은 전기차 요금 너무 올라서 하이브리드나 사실 그게 그거다. 이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차로 비교해야 되나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같은 차로 비교해야 되겠죠.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EV 이 둘은 거의 같은 차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니로 하이브리드 보면요, 복합 연비가 무려 8.8km/L를 자랑하는 엄청난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SUV죠. 우리나라 서울 경기 평균 휘발유 값이 지금 1,816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비로 나눠보면 킬로미터당 비용은 96.6원. 와, 엄청 좋죠. 1km 가는데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니로 EV를 보죠. 니로 EV를 보면 복합 전비가 5.3km/kWh입니다. 사실 니로 EV는 복합 전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충전 요금은 얼마냐? 완속이냐 급속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전기차를 제대로 운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집에 완속 충전기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집에 없으면 전기차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충전의 90% 정도는 집에서 충전하거나 회사에서만 충전하게 되죠. 보통은 밤에 충전하니까 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집이 있어 집에서 충전해, 그러면 충전 요금이 너무 쌉니다. 그건 70원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게임이 안 돼. 일반 전기차보다도 3배 이상 더 저렴한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 주택에 자기 개인 충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행 요금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분은 아예 다루면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완속 충전기 가장 많이 깔린 게 에버온이라고 하는데, 에버온 같은 경우는 야간이 조금 더 싼데 야간 무시하고 계절도 다 무시하고 평균 다 잡으면 킬로와트 시당 229원입니다. 229원이면 킬로미터 가는데 드는 비용은 43.2원. 지금 가장 연비 좋다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45%, 절반이 채 안 되는 엄청난 비용 절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니로 EV는 13만원, 하이브리드는 29만원이에요. 또 45%, 절반이 안 되죠. 가솔린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필터 이런 것들 교체하면 97,000원 정도 되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엔진 관련 부품들도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죠. 반면에 전기차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일이 새거나 이런 것들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어차피 교체하지 않냐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를 안 합니다. 어지간한 전기차는 폐차까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 안 하는 게 당연한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밸브는 회생제동을 하니까 실제 브레이크가 사용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5,000km를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가 3년을 주행한다고 기준으로 삼으면 니로 EV는 유지비가 194만원, 니로 하이브리드는 465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도 사실 465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어지간한 자동차들 대충 한 3년이면 한 1,000만원 넘는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엄청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도 니로 EV 유지비가 270만원이 더 적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와, 니로 EV가 더 저렴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기 구입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받아서 최고 트림이 3,376만원. 와, 저렴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니로 EV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 기준으로 5,100만원에 보조금을 받아서 경기도 기준으로는 4,100만원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여전히 가격 차이가 무려 724만원이 나요. 724만원을 기름값을 어떻게 뽑아? 8년을 타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행 비용이 절반이니까 주행거리가 좀 긴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빠르게 만회할 수 있을 거고,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은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700만원 차이를 기름값으로만은 뽑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여기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중고차 차 3년 타면 버려요? 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팔아야죠. 가격 차이를 엔카에서 한번 보죠. 하이브리드 2만 킬로 탄 차가 2,690만원입니다. 전기차는 2만 킬로 탄 차 3,450만원이에요. 지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네요. 가격 차이가 무려 760만원. 신차 가격 차이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격 방어를 조금 더 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 타고 나면 사실
사실은 니로 EV가 306만원 정도 더 이득인 거죠. 그렇지만 금융비용은 생각해야 돼. 초기 비용이 더 비싸니까 금융비용 생각해야 되고요. 여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 최고의 하이브리드를 탄다 라고 할 때 이 정도고요. 비슷한 동급의 가솔린차, 예를 들면 뭐 셀토스를 뽑았다고 쳐볼게요. 셀토스 연비는 11.8km/L입니다. 킬로미터당 드는 비용은 154원이에요. 니로 EV는 43.2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드는 비용이 3.6배. 와, 셀토스는 3년 동안 드는 돈이 69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에서 500만원 차이가 나요. 와, 차이 많이 나죠. 여튼 전기차가 무조건 이득이긴 하다. 전기차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조금 찜찜한 게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요즘 국산 전기차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 있으니까 보조금만큼 가격 차이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느낌은 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맞춰서 가격을 더 올려버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차가 3천만원짜리 차인데 가격 차이가 1740만원이 나요. 아니, 어떻게 174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조금을 받아도 가격 차이가 지금 700만원 넘게 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입차 경우는 이렇지 않죠. BMW가 이번에 i750이라는 차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1억 6천만원에 내놨습니다. BMW 740i 가격이 1억 6천만원, 가격이 거의 같아요. BMW 가솔린 5시리즈 530i는 8,870만원이죠. 옵션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BMW i5 40이 훨씬 우수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가격이 9,390만원, 보조금 없는데 가격 차이는 5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벤츠는 가솔린 버전 GLB가 6,890만원, EQB가 7,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1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10% 정도의 차이죠. 사실 타보면 그렇습니다. 전기차 장점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좋아. EQB 같은 거 타보면 정숙하지, 잘 나가지, 전비 좋지, 경제적이지, 뭐 여러 가지로 전기차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나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전기를 꽂는 거, 이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리고 전기차 사는 게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렴하니까 10% 차이 정도는 내가 더 지불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3천만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 1700만원 더 비싼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사죠. 보조금 없으면은 절대 살 수 없는 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까지는 보조금 괜찮은데 내년에 만약에 보조금 줄어들고 내후년에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걱정됩니다. 자, 우리나라 전기차들 지금 너무 비쌉니다. 뭐 전기차 좀 싸다고 해서 이거 많이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팔 때는 요거는 사실 우리 회사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이다, 이렇게도 생각해주고 싸게 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더 낮춰서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게,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안 사면 바보 소리 듣게, 주식시장에서도 알고 보니까 현대기아가 전기차주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 좀 공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기차 몇 대 팔지도 못하는데 전기차 몇 대로 돈 좀 남겨봤자 전기차 많이 안 팔리네 이러면서 주가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앞에서는 남기고 뒤에서는 잃는 거잖아요. 요즘 전기차 신차가 주르륵 나오는데 그중에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차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격만이 살 길입니다. 이거 다음 신차 내놓을 때 꼭 가솔린하고 한 10% 정도의 차이로 그렇게 내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팔리고 있는 차도 괜찮습니다. 가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춰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 기아 전기차 2대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차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도 좀 마음은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차 미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도 미래가 중요하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수익, 그게 중요합니까? 현대기아가 전기차 정말 제대로 하는구만,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가격 낮춰야죠. 오늘은 전기차 세금 조정 못하게 됐다, 그거 아니라도 여전히 경제적이니까 전기차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어차피 많이 공급하는 것도 아니니까 싸게 내놔서 마케팅 효과 좀 극대화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